take what you must. Rest is all mine. Ooh, I can take away. 안녕하세요. 편안한 휴식과 마음의 양식을 전하는 방송 황명희의 드림카페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저녁 집 앞 공원에 나가서 만보 걷기를 하는데요. 공원 산책길을 둘러싸고 있는 강아지 풀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강아지처럼 아주 귀엽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산책 중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반려견들과 산책 나온 많은 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반려견들을 만나게 되죠. 말티즈, 포멜라니안, 프렌치 불독, 닥스훈트, 시츄, 푸들, 진돗개, 보스턴 테리어, 비숑 프리제, 웰시 코기,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잭 러셀 테리어. 잭 러셀 테리어. 이름처럼 참 멋진 개죠. 가끔은 믹스견들과 품종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개들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강아지 반상회라도 하는지 견주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정말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아기들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다는데 이것도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만보 걷기를 하면서 좋은 점은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가끔은 느닷없이 찾아오게 되는 끝을 알 수 없는 여름더위 같은 분노와 절망, 좌절, 스트레스와 상처받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때로 일상의 평안을 깨는 예기치 않은 변수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요? 양희은이 부르는 인생의 선물 들어보겠습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봄이면 사내들의 피는 꽃들이 그리도 고운 줄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내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 그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피어 있었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는 해 함께 바라봐줄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건 말할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라떼의 추억. 그리운 어머니. 나에게는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황씨, 진씨, 이씨 세 사람이 모여 황진이 모임이 되었습니다. 삼총사가 모여서 나들이를 가는 중에 진씨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일상의 통화가 끝나자 진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야 보나마나. 시계를 보니 정말 12시 31분이었습니다. 어찌나 정확하신지 진씨 어머니는 12시 반만 되면 꼭 전화를 해서 점심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또 5시만 되면 전화를 해서 저녁 먹으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이 정확하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새삼스레 부러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겠어 하고 말하면서 오래전에 소파에 딸애와 함께 앉아 있다가 문득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딸애한테 말했죠.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자 딸애는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딸애를 보며 그랬죠. 너는 좋겠다. 엄마가 있어서.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엄마. 그러자 이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화밖에 없어서 10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전화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한 일이죠. 오래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70 넘은 큰오빠는 난 이제 고아야, 난 이제 고아야 하면서 엉엉 울었죠. 오로지 100% 내 편인 어머니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어머니와 이제는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어머니에 대해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날 꼭 안아주었을 때 포근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가서 응석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품에 안겨서
엉엉 울 수도 있는 엄마가 이제는 내 곁에 안 계시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라떼의 추억이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나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 이름은 도경원이고요. 시를 쓰고 신앙송을 하면서 시치유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주례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례 경력은 1335회 정도 됩니다. 전문 주례인으로도 활동하시네요. 1335회.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전문 주례인으로서 활동을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2년 동안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럼 원래 전문 주례인 활동을 먼저 하신 거예요? 시인으로서 활동을 먼저 하신 거예요? 시인으로 먼저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신앙송을 하면서 행사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주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은 이제 제가 2021년 2월 드림카페 107회 때 전화 인터뷰로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참 오래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네네. 예. 벌써 한 3년 한 7개월 가까이 됐네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에 많이 제약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 인터뷰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예. 신앙송 활동이 조금 주춤해가지고 좀 힘든 시절이 있었죠. 그랬습니다. 네, 예.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매주 10군데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군데밖에 안 돼요. 네. 그 시설이 많이 없어진 데도 있고요. 또 여건들이 달라져서 할 수 없는 곳이 참 많아졌죠. 선생님이 이제 신앙송 치유협회 활동을 꾸준히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네. 신앙송 치유협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시추 효과를 처음 하고 난 뒤에 혼자서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러 다녔었죠. 비정기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2010년도에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신앙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었죠. 신앙송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 2014년도에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 1,750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활동 영역이 넓어졌고요. 지방에는 제주, 창원, 마산, 진해 4곳의 지부가 있고 회원은 17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 치유 효과를 알고 나서는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는 수요가 있으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따로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네. 또 이쪽에 서울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별도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서울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 실버 카페에서 예. 신앙송 시치유 활동하고 계시고 예.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 입구에 있는 청춘 카페 예. 거기서도 매주 토요일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전에는 실버 카페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또 청춘 카페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격주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세 번째는 그 공릉동에, 두 번째, 네 번째는 실버 카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입니다. 아, 1시간 동안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봉사를 오시는 분들도 거의 뭐 80대, 뭐 좀 젊으면 70대, 그 90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카페 오시는 어르신들도 대부분 다 그 연세죠. 그분들이 네. 무대에 올라와서 신앙송을 하시고 그렇죠. 참석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출연진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고요. 많을 때는 뭐 20명이 넘을 때도 있지만요. 평균 15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오시는 그 객석에 계신 관람객 중에 10분 정도를 무대로 모셔서 신앙송을 하시게 하죠. 그 이분들은 외우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 교재로 만드는 시집이 있습니다. 20포인트 큰 글씨로 만드는 시집을 드리고 읽으시게 하죠. 네. 그러면 이 신앙송 치유 그 활동을 하시면서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정신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예, 연세가 많아지면 누구나 기억력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거든요. 근데 의학자들이 연구 발표하는 걸 보면은 치매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근데 좋은 글이면 시만큼 좋은 글이 없으니까 시를 낭송하는 건 정신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저 스스로도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걸 벗어나게 된 힘이 신앙송을 하는 그 덕분이었으니까는요. 선생님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신앙송 치유 활동을 하시게 된 거네요. 예. 예,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일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1995년 2월 9일 날 그날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제가 저 혼자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저희 아이가 넷이었습니다. 딸 둘, 아들 둘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막내 아이하고 우연히 함께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그 아이는 학교로 가고 저는 직장에 갔었는데 그날 오후에 그 아이를 영안실에서 만났죠. 그거 일 때문에 몇 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 폐인이 되어서 헤매고 다녔었죠.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나서 보니까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시를 쓰고 시낭송을 했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치유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외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할 때인데 치매 증세가 심한 분들도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안정을 찾고 또 기억력이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으셨네요.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제가 좀 먹먹해지네요. 예. 네, 너무 마음 아픈 일을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네, 그런 계기가 돼서 또 이 신앙송 이 치유로 본인이 먼저 그 효과를 경험하셨고 예. 또 많은 아픔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예. 이런 치유 활동을 통해서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네. 얼마 전에 선생님 5잎 클로버를 선물을 받고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게 를 어떻게 그렇게 5잎을 이렇게 찾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예, 제가 그 운동을 겸해가지고 거의 날마다 중랑천 산책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산책길 주변에 클로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호기심으로 그걸 찾았었는데 찾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클로버는 뭐 행운이라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전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갖는 것보다는 이걸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클로버를 찾아서 거기다가 제 짤붓이 한 편을 넣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드리죠. 책갈피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그걸 드리면은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하셔서 그게 어떤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해마다 클로버를 몇백 개씩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4잎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5, 6잎, 저 7잎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7잎은 굉장히 드물 텐데 어떻게 7잎도 찾으셨을까요? 글쎄 여태까지 저도 7잎은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근데 5잎, 6잎은 꽤 여러 개를 찾았었죠. 근데 그 꽃말이 참 재미있거든요. 네, 클로버가. 꽃말이 어떻게 되나요? 클로버 한 잎이 있으면요. 네. 그게 희망입니다. 근데 클로버 이렇게 클로버밭에 가면은 잎이 하나도 없으면 그 줄기가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잎이 한 개로 달려 있으면은 그게 살아 있어요. 그게 희망인 거죠. 우리 살아가는 것도 아마 희망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2잎은 그 꽃말이 사랑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이 정말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3잎은 그게 행복이거든요. 많이들 그러죠. 네 잎 행운을 찾기 위해서 3잎의 행복을 수없이 많이 밟고 다닌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3잎도 잘 안 밟으려고 애를 쓰며 다니긴 하죠. 아무튼 3잎은 행복이고요. 그래서 4잎은 행운이고요. 근데 행운은 사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까지만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5잎은 그 꽃말이 부귀예요. 부귀. 그리고 6잎은 기적이죠. 7잎은 무한대래입니다. 7잎은 기하기도 하지만은 거기다 뭐라고 뭐 말을 붙일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죠. 네. 무한대의 모든 7가지의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아마 그렇겠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이 5잎 저는 4잎도 사실은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네. 근데 5잎을 이거를 처음 봤는데요. 네. 이거 받고선 진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네잎클로버를 이렇게 네잎클로버 이상을 이렇게 찾아서 코팅해서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를 적어서 주셨는데 예. 그 시는 다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예. 네, 제가 이 시를 잠깐 읽어볼게요. 예. 동행 도경원 너는 파란 하늘에 떠 있는 한 점 구름이 되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밀고 다니는 한 줄기 바람이 되마. 와. 고맙습니다. 이 시가요, 선생님. 예. 너무 좋아요. 이 짧은 시인데 너무너무 좋고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을까. 저도 이렇게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이 읽어주시니까 더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정말 이 5잎 클로버하고 네. 여기 써 있는 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행복이 막 너무 샘솟는 것 같아요.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클로버를 선물로 찾아서 선물하신다는 말씀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갑자기 그 노랫말이 생각이 났어요.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그 노랫말이. 그래서 여기서 잠깐 노래 좀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안치환이 부르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네, 선생님. 저는 방송을 하면서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네. 만나 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요. 네. 저의 막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데 오늘 선생님 뵈면서 네. 더 많이 깨닫고 느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 이제 시치유 시낭송 활동하시면서 예.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15년이 넘었고요. 제가 봉사 시간만 3,000시간이 넘거든요.
그 체험들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노숙인 그 쉼터에서 신앙송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60대 초반에 있던 분인데요. 시를 낭송하면서 20년 만에 일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분 스스로 나는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오히려 감격스럽고 정말 눈물겹지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도 보면은 여기 노원 실버 카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휠체어를 타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르신들이 좀처럼 무대에 안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라 그래도 그게 생소하니까 안 올라오시고 시낭송 자체도 굉장히 처음엔 안 하려고 거부를 많이 하세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를 가져 내려가서 그 시집을 드리고 읽으시라고 하면은 마지못해 읽고 그랬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해서 몇 달 지났으니까 한 달에 2번씩 가니까 거기 한 군데를 한 7, 8번 정도 했을 때겠죠. 근데 한 번은 마치고 난 다음에 오시더니만은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뭐가 고마운데요 하니까는 그거의 말씀이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다투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의 그 신체 장애를 들먹이면서 엄청 모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해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휠체어에다가 흉기를 넣고 다녔대거든요. 그걸 몇 달을 그러고 다녔었답니다. 아유, 저런. 예. 그 가족들이 그 알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뭐 부인도 말려도 그런 말씀이 나랑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말려도 소용없다 그러고 그걸 흉기를 가져다 냈대거든요. 근데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흉기를 버렸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죠. 자칫하면은 두 사람, 그러니까 가해자나 뭐 피해자 두 사람,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은 몇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비슷한 일들이 시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네. 다 말씀 못 드려도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꼭 필요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우 정말 시 낭송 치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저도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죠. 네, 네.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됐고 네. 선생님 저 시집도 몇 권 내셨죠? 동인지는 뭐 수십 건이 되는데요. 단행본은 2권밖에 못 냈습니다. 네, 예, 제목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시집이 회상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시집이 징검다리 위에서라는 그 2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생님 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예. 징검다리 위에서 도경원 여기를 지나갈 때면 언제나 한쪽 다리가 없는 것만 같아 연신 불어오는 바람 속을 흔들리며 걸어온 길 끝에서 누군가가 놓아준 한 점의 돌 일방통행이라 돌아갈 수는 없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으니 조심스레 조금씩 나아가지만 앞서간 이의 고마움조차 모를라 돌이 되어 엎드린 고마운 사람들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을 듯한 어디 빈자리 있는지 찾아보자. 세상에 왔다 가는 몫은 해야지. 누군가
발 젖지 않고 밟고 지나갈 한 개의 돌이 되어 엎드려 있자. 네, 선생님 선생님. 신앙송가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괜찮았나요? 고맙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여기 박수를 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수를 쳐도 보내는 정말 아우, 박수를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기 괜찮았나요?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 잘한 것보다도 예. 선생님 시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징검다리 건너가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시가 탄생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때 시인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인의 눈을 능가하고 계신데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징검다리 이 시를 읽으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고 더불어 그렇죠. 사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네. 또 여기 이 시에서 돌이 되어 엎드린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이 구절이 네. 또 확 와닿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학명의 드림 카페도 좀 그런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씩 밟고 건들 때가 있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이제 모처럼 모셨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늘 그 게스트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늘 아쉽습니다. 네. 예.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듣는 분들도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또 뭔가 다른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 나도 징검다리 같은 존재가 돼야지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예. 두서는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170여 명의 회원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시 효과를 보면은 여기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의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청춘 카페하고 실버 카페 네. 시간 될 때 예. 꼭 찾아뵙고 저도 그 자리에서 신앙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문 쪽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불러주셔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따뜻한 편지 2664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우리 삶의 족쇄가 되어 발전을 가로막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되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아기 코끼리는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보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려 성장한 뒤에도 사슬을 풀어놔도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코끼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지만 그럴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혹시 우리에게도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묶어놓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도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나는 원래 그래와 같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설정한 것들이다. 나폴레온 힐. 크랩 멘탈리티가 뭔지 아시나요? 양동이에 게를 한 마리만 담아두면 알아서 기어올라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 개가 함께 있으면 한 마리가 나가려고 할 때 다른 녀석이 그 개를 잡고 내려서 결국 모두가 못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데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끌어내리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랩 멘탈리티와는 반대되는 감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부 마라톤 1위로 달리고 있던 뉴욕 정신과 의사 챈들러 스텔프가 결승선을 고작 183m 남기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는데 다리가 완전히 풀려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던 2위 주자인 17세 고교생 아리아나 루터만은 우승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챈들러 셀프를 일으켜 부축하고 함께 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곧 의식을 잃을 것만 같은 챈들러에게 아리아나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어요. 라고 격려하며 함께 달렸고 결승선 바로 앞에서 아리아나는 챈들러의 등을 밀어서 그녀가 1등으로 우승하게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닌 2등으로 들어온 17세 소녀에게 쏠렸고 환호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진정한 승자인 아리아나의 행동은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바람직한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경쟁이 아니고 상생임을 깨달을 때 경기에서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2024년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장애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멋진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우리는 미친 듯이 열심히 사랑했다. 몇 달 뒤에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 멋진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멋진 세상과 아름다운 풍경과 고마운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황명의 드림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림카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